브레스트전을 앞두고 열린 사전 기자 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대하는 선수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이강인은 공을 잃지 않고 드리블을 앞세워 수적 우위를 만든다. 심지어 그는 수비나 공격이나 신체적 능력이 탁월하다라면서 여기에 다재다능하다. 그는 측면 공격수나 미드필더, 심지어 제로톱으로도 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개인 기량에 대해 극찬한 엘리케 감독은 이런 자질을 가진 선수를 지도하는 것은 감독으로 매우 기쁜 일이다. 이강인의 재능은 분명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만족감을 나타내며 팬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라질 매체 TNT 스포츠는 최근 이강인과 인터뷰를 실으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의 경기가 끝나고 이강인을 만나 브라질 선수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짧고 굵게 만났던 네이마르를 잊지 못했다. 이강인은 여기에서 네이마르를 만났다. 그 시간은 내게 아주 특별했다. 내가 처음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네이마르도 스페인에 왔었어서 더 특별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보다 브라질 언론이 반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에게 브라질 선수 중 성장에 영향을 준 선수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많은 선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사비우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제가 많이 찾아본 선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비우는 2000년대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브라질 선수인데요.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 최고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레전드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60경기를 뛰어 30골을 넣었다. 4년여 시간 동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회,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레알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2002년 월드컵 브라질 대표로 승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왼발이 주발이었고 플레이메이커형 플레이어로 제2의 지쿠라고도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팬들은 웬만한 스트라이커를 방불케 하는 득점력과는 대조적으로 플레이를 관전하다 보면 득점에 특별히 주력하던 미들라이커 유형의 선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팀의 빌드업을 후방에서부터 리드하던 지휘관 스타일의 선수였다. 이런 선수가 득점력마저도 역대 최고 수준이니 레전드로 꼽지 않을 수가 없다. 라며 극찬했던 선수였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요소에 현대 축구의 핵심 기술과 가치, 전술적 지능을 갖춘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다시 사비우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는 이후에는 보르도, 레알 사라고사, 레알 소시에다드, 레반테 등에서 활약했고 2010년 브라질로 돌아간 뒤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강인이 참고한 선수로 알려지면서 사비우도 조명받고 있는데요. 사비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의 인터뷰 사진을 게재한 뒤 정말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스페인 매체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맹활약을 조명했는데요.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스트라스부르전 PSG의 경기력에 대해 보도하며 엘리케 감독은 A매치 휴식기 전에 보여줬던 모습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꾸며 혁명을 일으켰다. PSG는 스트라스부르를 압도했고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모든 시선을 받은 PSG의 예상치 못한 주인공들과 함께 승리를 거뒀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엘리케는 중원의 이강인, 파비안 루이스, 카를로스 솔레르를 기용해 팀을 180도 변화시켰다. 음바페와 함께 이뤄진 변화는 AC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빅매치를 앞두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며 이강인이 경기력 변화의 핵심적인 기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스포르트는 이강인의 경기력에 대해 따로 언급하며 이강인은 훌륭한 경기를 펼쳤고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선발 명단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등 선발 명단의 또 하나의 즐거운 놀라움이었다라며 이강인의 좋은 경기력과 선발 출전이 경기를 보는 즐거움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RMC 스포츠도 이강인이 앞으로 덴벨레와의 경쟁에서 치고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PSG가 밀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라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매우 활발히 움직인 한국의 윙어는 이날 저녁 세 번째 득점을 넣었다. PSG에서 첫 골이었다. 이강인은 대담함과 열정, 역동성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서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덴벨레 대신 투입돼 관중들을 기쁘게 했다. 정확했고 영감이 넘쳤던 이강인은 우측면에 많은 위협을 가했다. 테오 에르난데스를 괴롭혔다고 활약을 조명했는데요. 이어 이강인은 이미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전에서 흥미로운 활약을 보였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덴벨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정도다. 이제 그러한 주장들은 믿을만해 보인다고 이강인이 덴벨레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앞서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레스트전을 앞두고 엘리케 감독이 다시 한번 이강인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브레스트전 선발 출전에도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과연 선발 출전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푼 메르카토에 따르면 경기 후 이강인은 인터뷰를 통해 승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첫 번째 단계에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나 자신에 관해선 내 득점과 팀을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만족하며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엘리케 감독은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서 전념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PSG와 AC밀란 간의 맞대결 이후 이강인의 위협이 우스만 덴벨레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아직까지 덴벨레를 중요할 뜻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번 챔스 이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지난 22일 리그 9라운드 스트라스부르전이 끝난 뒤 내 생각엔 우리는 덴벨레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내가 봤을 때 그는 독특한 선수이며 덴벨레가 골을 넣지 못해도 패스의 결단력을 발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덴벨레를 옹호한 바 있습니다. 이어 덴벨레는 상대 선수 3명을 상대해 수적 우월성을 만들면서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며 우린 그를 이용해야 한다. 덴벨레는 발전할 거다. 잘 풀리지 않는 날도 있겠지만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수이며 핵심 선수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풋몹에 따르면 덴벨레는 장기인 드리블 돌파를 4번 중 1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반칙 유도와 기회 창출을 1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크로스도 3번 시도했지만 모두 성공시키지 못했고 도움 1개를 올렸지만 의도한 플레이는 아니었기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기에 풋몹은 덴벨레에게 팀 내 최저 평점인 6.4점을 줬는데요. 소풋은 평점 6점을 주면서 밀란 슈크리니아르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덴벨레를 몰아쳤다. 안타깝다라고 평가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매체 유로스포츠는 평점 5.5점과 함께 덴벨레는 정확한 기술과 잘못된 선택으로 전반전을 완전히 뒤집었다. 답답하고 좌절했지만 후반전엔 훨씬 더 고무적이었다라고 혹평했습니다. 또한 파리 공식 채널에서 해외 팬들도 덴벨레보다는 이강인의 선발을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이강인을 향해 그의 안에 메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며 극찬을 한 해외 팬도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에게 메시 같다고 한 건 이 팬이 처음이 아닌데요. 프랑스의 대형 축구 유튜버도 그의 드리블을 보니 메시가 연상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레전드 선수들의 극찬 발언이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